대표님은 유형이? 저요? 네. 저는 1번이 주도형이고요. 네. 2번이 사교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번트 리더십 정윤진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또 오면 되죠, 뭐.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가 네. 셀프 리더십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얼핏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내 스스로 리더가 되라고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아, 네. 대표님, 예,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면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셀프 리더십은 타인이 아닌 내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타인에게 먼저 어떤 건강한 리더십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잘 인식하고 또 조절하고 또 훈련하고 이러면서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질 때 사실은 타인에게도 좀 더 건강한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다. 그래서 골조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래서 내 내면을 아주 건강하게 근육을 만들어내서 보다 탁월하게 또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내가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네. 과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가 쉽진 네.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조직에서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조직에서 셀프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직원으로서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떠한 존재감을 갖는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조직원으로서 나의 강점은 뭐고 나의 약점은 또 뭐고 또 나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이 조직 문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네. 이런 자기 인식을 더불어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또 나의 역할 그리고 또 목표 또 시간 관리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과정이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과업을 아주 충실하게 힘있게 연결하고 내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기인식 너무나 중요하고 셀프 리더로 훈련된다는 건 먼저 적어도 나의 성격, 나의 강점, 도대체 내가 개발할 점은 뭐고 나의 약점은 또 뭐야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해 나갈 때 어떤 관계, 비즈니스, 이 조직 환경 속에서도 잘 소통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내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네. 100점, 100승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 심리 이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욕구와 기대가 있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해보면 우리 행동은요.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패턴을 알면 문제를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어떤 조직이든지 4가지로 나누는데요. 주도형, 네. 그리고 사교형, 그리고 신중형, 안정형의 유형이 한 조직 안에 적어도 모여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도형은요. 주도형의 어떤 리더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목표지향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리더십도 강해요. 네, 그리고 속도가 정말 빠르죠. 결단력도 좋습니다. 결과도 잘 만들어내요. 이렇게 주도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사교형. 네. 대표님이 어떤 유형일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일단 유형을 설명드리면 사교형은 속도는 빠른데 아주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고요.
설득력 있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행동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신중형의 리더들 또는 구성원들. 네. 신중형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그리고 평가적이고 모든 일에서 준비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요. 좀 완벽하셔야 되는 분들인가 봐요.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욕구와 어떤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신중형들은 그 내면에 완벽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 패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안정형은요. 안정형은 속도가 느립니다. 일단. 근데 안정형들은 이 조직과 함께 항상 화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고 사실은 양보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사실 안정형이에요. 네. 왠지 좀 지지자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리더를 옆에서 이렇게 같이 팔로우십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 또 안정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이 조직 안에서도 보면 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충돌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직무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유형 두 케이스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주도형과 안정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도형 리더와 안정형의 이런 조직원이 함께 일을 한다면 주도형 같은 경우는 주도형이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심리적인. 주도형의 욕구는요. 결과, 목표 중시예요. 그래서 주도형들은 이 목표,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빠른 결과물을 원해요. 그런데 안정형의 욕구는 내면에 안전함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을 지키고 싶고 조직의 평화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리더가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맞춰주고 동의하고 함께 갈등을 만들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경청하는 스타일이 안정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도형의 리더와 안정형의 직원 리더 입장에서는 빠른 대답을 원하죠. 의사소통할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빠른 결과물을 원하죠. 네.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하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길 원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정형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최대한 어쨌든 조직에 맞춰가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유형이 이 두 유형. 그런데 주도형의 입장에서는 안정형이 답답하겠지만 안정형의 입장에서는 주도형이 너무 힘겨울 수 있겠죠. 속도가 빠른 사람과 속도가 느린 유형이 만나서 그쵸. 업무를 진행하니까. 네네. 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사교형과 신중형이에요. 대표님은 유형이? 저요? 저는 1번이 주도형이고요. 네. 2번이 사교형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4개의 기질과 성격 유형, 에너지들은 다 갖고 있는 건데 생존 전략상 한두 가지 유형만 좀 강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훈련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교형들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직무 환경 속에서도 일단 관계가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유형이 사교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먼저 래퍼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갈 때 사람 얘기, 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중형의 욕구는요. 완벽이에요.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에 의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욕구와 대화 속에서 어떤 기대를 또 갖냐면 빨리 정확하게 업무적인 얘기를 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데 사교형들은 관계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교형과 신중형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딱 그런 상황들이 그려져요. 회의실에서. 네.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어제 뭐 했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신중형은 생각 없어. 지금 일해야 되는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이런 것 같아요. 자동적인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일합시다라고 하면 사교형의 입장에서는
어머 정말 정도 없어. 맞아. 인간미도 없어. 또 이렇게 되니까 일단 뭐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이런 심리적 갈등들이 많이 사실 일어나고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죠. 네.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되게 많이 공감들 하시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저런 것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대표님. 그래도 이왕이면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 좋을지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내가 나를 좀 알면 편해지겠죠. 도대체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막 빨리 가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야. 이러면 첫 번째 힘든 건 우리 자기 자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랑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런 성격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고 조직의 소통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나를 알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개발해야 되고 내가 좀 인식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각 유형별로 좀 같이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셀프 코칭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다른 유형은 어떻게 소통해야 돼?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도형들은요. 정말 주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결과를 잘 만들고 속도도 빠르고 아주 리더십이 좋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떤 불건강한 모습을 보이냐면 고집이 세지죠. 그래서 일단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경청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강압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도형들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구나라는 걸 빨리 자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는 스스로 스탑할 수 있는 좀 힘을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셀프 코칭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도형들은 속도도 빠르고 결과 중심적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빠른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원들이 얘기를 할 때 중간중간 경청하기보다는 말을 끊고 내 얘기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경청 훈련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포지션 체인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일들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안정형과의 트러블도 또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주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주도형 리더일 때는 이런 코칭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이 주도형이에요. 그럼 주도형과 의사소통을 할 때 전략,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네. 주도형한테는 의뢰형의 소통 방법이 좋다. 그래서 명령어의 단어를 썼을 때 느낌 혹시 어떠세요? 주도형이시죠? 느낌? 네. 왜 나한테 강요하지? 네. 네, 맞아요. 주도형들에게는 명령하거나 이런 지시적인 것보다는 의뢰형으로 소통하는 게 좋고, 그리고 속도가 빠른 분들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이 이르게 된 어떤 이유와 과정들을 좀 설명해주는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구절절 뭐 상황을 설명하고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상태. 네. 이렇게 간다면 조금 갈등도 줄이고 아주 소통할 수 있고, 주도형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 온 거야 라는 것들을 자각하면서 빨리 조금 감정을 좀 조절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절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사교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사교형은 관계 중심적이고 또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격려하는 이런 행동 경향을 보이긴 한데 좀 즉흥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관계 중심적으로 예스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결과는 좀 미흡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도 관계가 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이제 끝마무리가 부족해질 때 신중형의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잘 져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예스라고 한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해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모든 나한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 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도 좀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정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안정형은 정말 이 조직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어떤 경청의 마인드도 갖고 있고 팀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강점도 갖고 있는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정형의 욕구 안에는 안전함이라는 거, 그리고 갈등에 대한 회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고, 그런 기대 심리를 이 환경 속에서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금 더 나의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안정형들이 좀 셀프 코칭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의사 표현을 10번 안 했다면 이제 1점 높이기, 2점 높이기. 한두 번은 이제 나도 의사 표현을 한다. 이건 갈등이 아니고 건강한 나의 의사 표현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변화에 대한 훈련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안정형들이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안정형한테 그걸 원하더라고요. 매번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가봐. 맞아요. 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거가 안정형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발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자기의 어떤 성격 유형과 라이프 스타일이 조직에서 또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르게 시도하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게 신중형인 거죠? 네. 신중형들은요, 이 신중형의 욕구 안에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욕구,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완벽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중형들은 그 에너지가 주도형들은 밖으로 가는데 신중형들은 자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냥 억압하고 자기 비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동기가 저하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중형의 리더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좀 셀프 코칭 훈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신중형들이 뭔가 문제를 보거나 동료를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 그리고 긍정적인 의도를 찾으려고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안정형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면 신중형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좀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중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알아보고 한 것들이 탁 맞아떨어졌을 때 그렇게 쾌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참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중형들과 의사소통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상황,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하죠. 네네.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로 의사소통을 열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분석적인 어떤 이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시간 낭비가 된다라는 이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 얘기하고 하는 데에서도 소통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좋은 점과 좀 보완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나눠봤습니다. 4가지를 다 이렇게 두루두루 잘 쓰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한두 가지 유형을 쓰긴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유효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 4가지를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질이 이 환경 속에서 성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할 때 이제 조직 안에서 아주 좋은 리더로서의 또 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알았고 또 타인을 이해했으니까 훈련을 통해서 멋지게 또 개발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셀프 리더가 되는 방법 알아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만나 뵙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